당신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닥쳐! 뭐야, 아니 노숙자도 정의감이 있나 보네? 할아버지는 꺼져! 회장님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혼당해요.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백화점 화장품 매장 앞 허름한 점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도연.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백화점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며느리 박서하는 시아버지가 회장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부러 노숙자처럼 차려입고 며느리 일하는 모습을 보러 왔어요. 그때 진상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이거 불량 아니야. 짝 뺨 맞는 소리가 백화점에 울렸어요.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뭐 하신 겁니까?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회장님, 내 백화점에서 내 직원을 때리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1년 전, 가을, 서울의 한 고급 카페.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강민주는 아버지 강도연 앞에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박서아였어요. 안녕하세요. 서아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두 손을 모았어요. 긴장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도연은 서아를 봤어요. 20대 후반, 긴 검은 생머리에 청순한 인상, 눈이 맑았습니다. 화장도 진하지 않았어요.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평범한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명품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도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소박한 아이로구나. 안녕하세요. 민준이 아버지 강도연입니다. 도연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서아는 더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떨렸어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긴장 풀고요. 네. 세 사람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으로는 가을 단풍이 보였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서아 씨는 어떤 일 하세요? 도연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백화점에서 화장품 판매 일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느 백화점인가요? 강남백화점이요. 도연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강남백화점. 내 백화점이잖아. 하지만 표정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 강남백화점. 좋은 곳이죠. 네. 감사합니다. 일은 재미있나요? 네. 손님들 만나는 게 재미있어요. 화장품도 좋아하고요. 서하는 일 얘기를 하니 조금 편해진 듯 했어요. 목소리도 밝아졌습니다. 도연은 서하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착한 아이 같구나.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그랬군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오래됐어요. 서아는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촉촉했어요.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구나. 고생했겠어. 그럼 혼자 사시나요? 네. 작은 원룸에서 살아요. 힘들진 않나요? 괜찮아요. 일하면서 스스로 살고 있어요. 서아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자립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도연은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좋은 아이야.
정말 좋은 아이. 민준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는 뭐 하세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민준을 봤어요. 민준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셨어요. 예전에 작은 회사 다니셨고요. 아, 그렇구나.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거짓말을 묵인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식사 후 서아는 먼저 돌아갔어요.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반가웠어요. 도연은 따뜻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아가 떠난 후 민준과 도연은 단둘이 남았어요. 카페 창가.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은 아이야.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요? 응. 눈빛이 맑고 마음이 착해 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준은 안도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내 정체를 계속 숨겨야겠구나. 네. 민준은 놀랐어요. 왜요? 서아는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드려도. 아니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그동안 많은 사람을 봤어. 사람은 돈을 알게 되면 변해. 도연의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접근했는지 알아? 알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야. 상대가 재벌이라는 걸 알면 진심인지 돈 때문인지 알 수 없어. 도연은 민준을 봤습니다. 서아 씨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구나. 하지만 서아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더더욱 숨겨야지. 도연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돈이 없어도 함께 할 테니까. 민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고맙다, 아들. 도연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3개월 후, 민준과 서아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평범한 식당, 명품 선물이 아니라 손편지. 서아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민준아, 이 편지 정말 감동이야. 나도 쓰면서 울었어.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어느 날, 민준은 서아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한강공원.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아야. 응? 나랑 결혼해 줄래? 민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소박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작았어요. 민준의 월급 3개월치로 산 거였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응, 좋아. 정말? 응, 너랑 결혼할게. 두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민준과 서아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 민준은 아버지에게 알렸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도연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비용이.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도와줄게. 하지만 서아가 눈치챌까봐. 적당히 도와주마. 너무 많이는 안 주고. 도연은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도연은 결혼식 비용 일부만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민준이 대출받아서 마련했어요. 신혼집도 작은 아파트, 전세 이어. 도연이 도와줄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민준 스스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지 확인해야지. 결혼식 날, 작은 웨딩홀, 하객은 50명 정도. 서아 쪽은 친구 몇 명뿐이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친척도 없었습니다. 민준 쪽은 도연과 몇몇 친척들. 하지만 도연의 진짜 신분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 도연을 평범한 은퇴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어요. 서아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쁘다. 두 사람은 서약을 나눴어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키스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도연은 뒤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피로연. 도연은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한다, 며느리.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앞으로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연은 서아를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착한 아이야. 우리 민준이 복 받았어. 신혼집. 민준과 서아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평, 방 2개, 거실, 주방. 결혼 전 민준이 전세로 얻은 곳이었어요. 여보, 우리 집 작지만 아늑하지? 서아가 말했어요. 응, 우리 둘이 살기 딱 좋아. 민준은 웃었습니다. 서아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가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소파, 침대, 식탁? 모두 중고로 샀어요. 하지만 서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채워가면 되지 뭐. 그래, 같이 하나씩 사자.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서아는 백화점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8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퇴근하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준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대기업 과장. 아버지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였습니다. 도연의 뜻이었어요. 스스로 성장해야 해.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어서 와. 저녁 거의 다 됐어. 서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고 있었어요. 뭐 만들었어? 된장찌개랑 생선구이. 우와, 맛있겠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습니다. 6개월 후, 도연은 가끔 아들 부부를 만났어요. 일부러 평범한 옷을 입고, 낡은 점퍼, 편한 바지, 절대 비싼 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응. 저녁 먹으러 왔지. 잘 오셨어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서아는 반가워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30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불고기, 잡채, 샐러드, 된장찌개. 아버님, 제가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구나. 도연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맛있네. 정말요? 다행이다. 서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도연은 서아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감동했습니다. 정성이 가득하구나.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대하는구나. 식사 후, 도연은 서아에게 물었어요. 서아야, 백화점 일은 어때? 네, 재미있어요. 손님들 만나는 것도 좋고요. 힘들진 않아?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괜찮아요. 서아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피곤함이 보였어요. 도연은 걱정됐습니다. 직접 한번 가봐야겠구나. 어떻게 일하는지. 결혼 1년. 도연은 결심했어요.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자.
하지만 정체를 들키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기로 했어요. 변장 준비. 도연의 집. 거울 앞. 평소에는 고급 정장을 입는 도연.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옷을 꺼냈어요. 허름한 점퍼. 20년 된 거였습니다. 색도 발에 있었어요. 낡은 바지. 무릎 부분이 해졌습니다. 해진 운동화. 밑창이 달아 있었어요. 도연은 그 옷들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모르겠지. 머리도 일부러 흐트러뜨렸어요. 수염도 안 깎았습니다. 완전히 노숙자 같았어요. 비서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응. 이래야 아무도 몰라볼 거야. 하지만 걱정 마. 괜찮아.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봐야겠어. 알겠습니다. 그럼 경호팀을 멀리서. 아니야. 경호팀도 필요 없어. 회장님, 혼자 갈 거야. 완전히 평범한 사람처럼.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CCTV로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도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강남백화점. 오전 10시. 도연은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유리문. 자동문이 열리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왔어요. 화려한 인테리어. 천장에는 샹들리에. 바닥은 대리석. 1층에는 명품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에르메스. 많은 사람들이 쇼핑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허름한 옷.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경비원이 도연을 봤습니다. 40대 남자.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사람, 노숙자 아닌가? 하지만 막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내가 만든 백화점인데 이렇게 보니 새롭구나. 명품 매장 직원들, 손님들에게 극진히 대했어요.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 신상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을 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저 사람은 뭐지? 여기 왜 온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갔어요. 1층 화장품 매장. 서아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멀리서 서아가 보였어요. 단정한 유니폼,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이름표 박서아.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어요. 화장도 은은했습니다. 환한 미소. 손님에게 화장품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제품은 수분 공급에 정말 좋아요. 피부에 촉촉하게. 그래요? 한번 발라볼게요. 네, 제가 직접 발라드릴게요. 서아는 정성껏 손님에게 제품을 발라줬어요. 손님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 정말 좋은데요? 그렇죠? 이 제품 베스트셀러예요. 도연은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열심히 하는구나. 그때 한 직원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여자. 이름표 이미라.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도연은 돌아봤습니다. 구경 좀 하려고요. 구경? 여기 화장품 매장인데 뭘 구경해요? 이미라는 도연의 옷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허름한 점퍼, 낡은 바지, 해진 운동화, 경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보기 불편하니까 다른 데 가세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씁쓸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못 들으셨어요? 다른 데 가시라고요. 임이라는 더 강하게 말했어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아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기둥 뒤에 섰어요. 30분 후 서아는 계속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어떤 손님은 까다로웠습니다. 60대 할머니, 이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이쪽 색깔은 어떠세요? 서아는 여러 제품을 보여줬어요. 인내심이 대단했습니다. 이것도 별로네. 그럼 이 브랜드는요? 이쪽이 좀 더 자연스러운 색이에요. 이건 괜찮네. 다행이에요. 한번 발라보세요. 서아는 정성껏 할머니에게 제품을 발라드렸어요. 할머니는 만족했습니다. 아이고, 고맙구나. 천만에요. 또 오세요. 서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가 떠난 후 서아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살짝 피곤한 표정. 하지만 금방 표정을 고쳤어요. 다시 미소 지으며 다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저렇게 까다로운 손님한테도 친절하게. 대단하구나. 오후 12시. 점심시간. 서아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직원 휴게실로 갔습니다. 도연도 잠시 벤치에 앉았어요. 백화점 복도 벤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쇼핑백을 든 사람들. 행복한 표정들. 내가 만든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구나. 도연은 뿌듯했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50대 남자. 어르신, 뭐 찾으세요? 아니요, 그냥 앉아 있어요. 여기 앉아만 계시면 안 돼요. 네. 손님들 불편해 하시거든요. 다른 데 가주세요. 경비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화장품 매장 근처로 갔어요. 멀리서 서아를 지켜봤습니다. 오후 1시, 서아가 휴게실에서 돌아왔어요. 매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동료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아야, 점심 맛있게 먹었어? 응, 김치찌개 먹었어. 좋겠다. 나는 샐러드만. 직원들은 웃으며 떠들었어요. 서아도 밝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동료들이랑도 잘 지내는구나. 하지만 그때 다른 직원 2명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20대 여자 둘. 수군거렸어요. 저 노인 좀 이상한데. 그러게. 아까부터 계속 서 있어. 혹시 소매치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경비 아저씨한테 말할까? 그래. 두 직원은 경비원에게 갔습니다. 도연은 듣고 있었지만 무시했어요. 이것도 경험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오후 2시, 백화점에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쇼핑 나온 사람들. 서아는 더욱 바빠졌어요. 이 립스틱 색깔 괜찮나요? 네, 고객님 피부톤에 잘 어울리세요. 그럼 이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아는 포장을 했어요. 리본도 예쁘게 묶었습니다. 손님은 만족하며 떠났어요. 도연은 계속 지켜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자랑스러워. 또 다른 직원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손님이신가요? 네. 뭐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구경 중입니다. 구경이요?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연을 봤어요. 화장품 매장에서 뭘 구경하세요? 그냥 보고 있어요.
혹시 누구 기다리세요? 아니요. 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갔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인. 좀 수상한데. 맞아. 계속 서 있어. CCTV로 잘 봐야겠다. 도연은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구나. 배우는 게 많아. 계속 서아를 지켜봤습니다. 서아는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매장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일어섰어요. 다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환한 미소. 도연은 감동했어요. 힘들 텐데도 계속 웃고 있구나. 그때 매장 매니저가 서아를 불렀어요. 40대 여자. 이름표 김미경.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박서아 씨, 잠깐 와봐요. 네, 매니저님. 서아는 매니저에게 갔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매니저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매출이 좀 낮은데? 죄송합니다. 손님이 생각보다 적어서 적어도 팔아야지. 다른 직원들은 다 목표 달성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결과가 필요해요. 알겠어요? 김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매니저는 돌아섰습니다. 서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휴? 하지만 금방 표정을 고쳤습니다. 다시 미소 지으며 손님을 맞이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힘들겠구나. 매니저도 너무 심한데. 오후 4시. 백화점은 더욱 붐볐습니다. 평일 오후. 주부들, 직장인들이 쇼핑 나왔어요. 서아는 계속 바빴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어때요? 고객님, 이 제품은 커버력이 정말 좋아요. 발라볼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제가 직접 발라드릴게요. 서아는 손님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줬어요. 정성껏 천천히. 손님은 거울을 봤습니다. 와, 정말 좋은데요? 그렇죠? 이 제품 베스트셀러예요. 그럼 이거 살게요. 감사합니다. 서아는 계산을 했어요. 포장도 예쁘게. 손님은 만족하며 떠났습니다. 도연은 계속 지켜봤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매장에 들어왔어요. 40대 초반. 긴 웨이브 머리.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구두.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루브탱 하이힐. 전신이 명품이었습니다. 화려한 차림. 하지만 표정은 거만했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최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매장을 둘러봤어요. 여기요.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딱 무례한 제스처였어요. 서아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환한 미소. 하지만 유진은 미소 짓지 않았어요. 이 파운데이션 있어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명품 브랜드 신제품 사진. 서아는 사진을 봤어요. 아, 그 제품은 아직 입고가 안 됐어요. 뭐? 없어?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음 주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다음 주? 나 지금 필요한데?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비슷한 제품 추천해 드릴까요? 서아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짜증을 냈습니다. 비슷한 거 말고 이거 달라니까.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서아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말했어요. 고객님, 목소리 좀 낮춰주시겠어요?
뭐, 내가 목소리를 낮춰? 유진은 더 크게 소리쳤어요. 당신이 제품도 없으면서 나보고 목소리 낮추라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께서, 다른 손님들? 나도 손님이야. 손님. 유진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저 손님, 너무 심한데. 서한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자.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본사에 연락해서 빨리 입고될 수 있도록 요청해 볼게요. 요청? 그게 언제인데?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가 언제냐고. 유진은 소리쳤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저 손님 왜 저래? 너무 시끄러운데. 수군거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서한은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매니저님을 불러드릴까요? 그래. 매니저 당장 불러. 유진은 팔짱을 꼈어요. 서한은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김미경 매니저가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고객님? 이 직원이 손님한테 목소리 낮추래요. 유진은 서아를 가리켰어요. 김미경은 서아를 째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교육을 잘못했네요. 교육? 이게 교육 문제야?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요? 김미경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이 파운데이션이요. 근데 없대요. 아, 그 제품은 다음 주에 입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다른 매장에서 가져와요. 다른 매장도 아직 입고 전이에요. 그럼 본사에 연락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해요. 그건 어렵습니다. 김미경도 난처해했어요. 유진은 화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백화점이야. 고객 하나 제대로 못 모시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유진은 매장을 둘러봤어요. 다른 제품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라도 줘요. 서아가 받으려는 순간 유진은 제품을 자세히 봤어요. 잠깐, 이거 포장 찌그러진 거 아니에요? 네. 서아는 제품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살짝 찌그러져 있었어요. 아주 작은 흠집,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거 불량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백화점에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교환해드리겠습니다. 교환? 이런 불량품을 팔아요. 제품은 정상이에요. 단지 포장이. 포장도 제품이지. 불량품이잖아. 유진은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서아는 최대한 참았어요. 고객님, 새 제품으로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새 제품? 그것도 불량이면?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서아는 창고로 갔습니다. 새 제품을 가져왔어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포장 상태 완벽. 고객님, 새 제품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유진은 받아서 봤어요. 이것도 색깔이 이상한데? 색깔이요? 네. 이거 변색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객님. 원래 이 색깔이에요. 거짓말. 내가 다른 데서 본 거랑 달라요. 유진은 제품을 집어 던졌어요. 쿵.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아는 깜짝 놀랐어요. 고객님. 뭐가 고객님이야. 불량품 팔면서. 정말 불량품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눈이 있는데. 유진은 점점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김미경 매니저가 다시 개입했어요. 고객님, 진정하세요. 진정? 당신네 직원이 나한테 거짓말했는데. 제품은 정상입니다, 고객님. 정상이면 내가 왜 이래요? 유진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주변 손님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불편한 표정.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도연은 멀리서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무 심한데 참아야 하나? 아직은. 서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참아. 손님이니까 참아야 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고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 정중한 사과였어요. 하지만 유진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그걸로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무릎 꿇고 사과해. 네. 서아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릎 꿇으라고. 당장? 유진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릎까지 꿇으라니.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다들 불편해하면서도 방관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님, 무릎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뭐, 내가 심해? 유진은 서아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너무 가까이. 당신이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당연하잖아. 사과는 드렸어요. 말로만 사과하면 뭐해? 진심을 보여야지. 서아는 할 말을 잃었어요. 김미경 매니저도 난처해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직원이 무릎 꿇는 건 그럼 당신이 대신 꿇을래요? 매니저도 입을 다물었어요. 유진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한성그룹 상무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이 백화점 망해. 유진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했어요. 거만한 표정, 우월감에 취한 얼굴. 서아는 무서웠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 응대했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야? 유진은 화가 났어요. 서아가 반박하자 더 화가 났습니다. 당신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닥쳐. 유진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높이. 서아는 깜짝 놀라 눈을 감았어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유진의 손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짝! 백화점 안에 뺨 맞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작은 신음. 주변 사람들은 충격받아 숨을 죽였어요. 헉!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켜만 봤어요. 서아는 뺨을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사과하는구만. 비웃는 듯한 미소. 김미경 매니저는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만 봤어요. 고객이니까 어쩔 수 없어.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불편해하면서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니니까 나까지 연루되고 싶지 않아. 서아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얼음처럼.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감히 내 며느리를, 내 직원을.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마다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달랐어요. 당당했습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길을 비켰어요.
저 노인, 뭔가 다른데. 도연은 유진 앞에 섰습니다. 지금 뭐 하신 겁니까? 낮고 차가운 목소리, 깊은 저음,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유진은 노인을 봤어요.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해진 신발. 당신은 뭔데? 비웃는 투였어요. 방금 직원을 때렸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때렸으면 어쩔 건데? 유진은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만해졌어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폭행은 범죄입니다. 범죄? 웃기네. 유진은 웃었어요. 나는 손님이에요. 손님이 직원 교육하는 거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명확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유진은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훈계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뭐? 유진은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코앞까지. 당신 여기서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비 불러. 경비를 부르시죠. 도연은 태연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찰을 부르는 게 낫겠습니다. 뭐? 경찰? 네. 폭행죄로 신고해야죠. 도연은 서아를 봤어요. 서아는 놀라 도연을 봤습니다. 얼굴이 익숙했어요. 이분, 어디서 봤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허름한 옷 때문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도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아버님? 네, 괜찮아요. 서아는 작게 대답했어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유진을 봤습니다. 사과하세요. 뭐? 내가 사과해? 네. 직원에게 사과하세요. 미쳤나? 내가 왜? 유진은 화를 냈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112를 누르려 했습니다. 뭐? 유진은 당황했어요. 당신, 진짜 경찰 부를 거야? 네. 도연의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잠깐. 유진은 휴대폰을 쳐냈어요. 팍.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감히.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폭행이 추가되는군요. 뭐? 제 휴대폰을 쳤습니다. 도연은 천장을 가리켰어요. CCTV에 다 찍혔을 겁니다. 정말 천장에 CCTV가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화 중.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거 큰일인데.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CCTV. 증거.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완전히 찍혔네. 저 손님 끝났다. 경찰 오면 체포될 거야. 유진은 패닉에 빠졌어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게, 변명은 경찰에게 하세요. 도연은 차갑게 말했어요. 다시 112를 눌렀습니다. 안 돼. 유진은 도연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도연은 유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112입니다. 폭행 사건 신고합니다. 강남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입니다. 네, 곧 출동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진은 주저앉았어요. 안 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5분 후, 웅성, 매장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손님이 직원 때렸대. 경찰 온대. 수군거림. 김미경 매니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급히 본사에 전화했어요. 네, 상황이 심각합니다. 예, 경찰이. 다른 직원들도 긴장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지? 서아는 여전히 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도연은 서아 옆에 섰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부드러운 목소리. 서아는 도연을 봤어요. 이 목소리, 정말 아버님인가?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10분 후, 삐용삐용, 사이렌 소리. 경찰차가 백화점 앞에 섰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도연이 손을 들었어요. 경찰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사람이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도연은 유진을 가리켰어요. 경찰은 유진을 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맞습니까? 저는, 그게, 유진은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CCTV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CCTV가 있습니까? 네. 천장에 있습니다. 도연은 천장을 가리켰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제실로 가겠습니다. 15분 후, 관제실, 경찰과 도연, 김미경 매니저, 보안팀장.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유진이 서아에게 다가가는 장면, 소리 지르는 장면, 손을 들어 올리는 장면, 그리고 짝! 뺨을 때리는 장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각도도 완벽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행이 맞네요. 네. 도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피해자는 어디 있습니까? 매장에 있습니다. 그럼 동행하시죠. 매장. 경찰이 돌아왔습니다.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최유진 씨 맞습니까? 네. 폭행 혐의로 동행해야 합니다. 안 돼요. 유진은 저항했어요. 제 남편이 한성그룹 상무예요. 제발. 그건 경찰서에서 얘기하세요. 경찰은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놔줘요. 안 돼.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은 유진을 백화점 밖으로 데려갔어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와, 진짜 끌려가네. 자업자득이지 뭐. 손님이라고 막 해도 되는 줄 알았나 봐. 유진은 완전히 굴욕당했습니다. 유진이 나간 후 매장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도연은 서아를 봤습니다. 괜찮니? 서아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네, 괜찮아요. 뺨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런 일을 병원 가야겠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때 타다닥 타다닥 급한 발소리. 복도에서 여러 사람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5명. 모두 비서와 경호원들이었습니다. 회장님,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매장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이 멈췄습니다. 회장님? 김미경 매니저가 중얼거렸어요. 다른 직원들도 눈이 커졌습니다. 저 노인이. 회장님? 손님들도 놀랐어요. 회장? 백화점 회장? 헐, 진짜?
서아도 충격받았어요. 회장님?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연은 정장 입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비서 김 실장, 경호원 4명. 왜 이렇게 늦었어?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 CCTV 보고 바로 왔습니다. 김 실장이 대답했어요. 숨이 가빠했습니다. 뛰어온 티가 났어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도연은 허름한 점퍼를 벗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셔츠가 있었어요. 깔끔한 흰색. 김 실장이 재킷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재킷을 입었어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 위험이 느껴졌어요. 매장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진짜 회장님이시다. 도연은 김미경 매니저를 봤습니다. 당신 이름이 김미경입니다. 매니저는 떨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 상황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이 폭행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게 고객님이라서 고객이라고 폭력을 허용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막지 않았습니까? 김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리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오늘부로 매니저 측에서 해임입니다. 네. 김미경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아까 있었습니다. 도연은 돌아섰어요.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매니저는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김미경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연은 다른 직원들을 봤습니다. 모두 긴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낮은 목소리. 하지만 매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우리 백화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직원입니다.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고객도 중요하지만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고객은 고객이 아닙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보고하세요. 네, 회장님.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동한 표정들. 어떤 직원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회장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네. 도연은 서아를 봤습니다. 의무실로 가자. 네. 서아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의무실. 백화점 5층. 깨끗한 의무실. 흰색 침대, 의료기구들.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 직원 치료해 주세요. 네. 서아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간호사는 서아의 뺨을 살펴봤어요. 많이 부었네요. 얼음찜질 해드릴게요. 네. 얼음 주머니를 뺨에 대었습니다. 시원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아팠습니다. 도연은 옆에 앉았어요. 많이 아프지? 서아는 도연을 봤습니다. 이제야 확실히 알아봤어요. 아버님? 응.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회장님이셨어요? 그래. 저는 전혀 몰랐어요. 서아는 눈물이 났어요. 민준이한테 듣지 못했니? 네. 그냥 은퇴하신 줄만. 미안하구나. 일부러 숨긴 거야. 도연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숨기신 거예요? 서아가 물었어요.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내 지위를 알면 달라져. 진짜 모습을 보기 힘들지. 도연은 서아를 봤어요. 하지만 너는 달랐어. 저요? 돈도 모르고 지위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준이를 사랑해줬잖니.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좋았어요. 그냥 그게 진짜 사랑이야.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오늘 너를 보니 더 확신했어. 뭐래요? 착한 아이라는 걸. 도연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네. 서아는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너무 심해서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아는 울었어요. 도연은 서아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하게.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어. 흑, 흑. 서아는 도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분 후 서아의 뺨 붓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얼음찜질 덕분이었어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은 서아를 봤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하지만 근무 시간이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네, 감사합니다. 서아는 일어섰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 도연이 재빨리 잡아줬어요. 괜찮아? 네. 죄송해요. 미안해할 것 없어. 충격받았으니까. 도연은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차 준비해서 집까지 데려다 드려. 네, 회장님. 김 실장은 서아를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서아는 떠나기 전 도연을 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 푹 쉬어. 네. 서아는 의무실을 나갔습니다. 회장실. 도연은 63층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거대한 책상, 가죽 의자,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김 실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박서아 시집까지 무사히 모셨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그리고 최유진 씨 관련 보고서입니다. 김 실장은 서류를 건넸어요. 도연은 펼쳐봤습니다. 최유진 42세. 주소 서울 강남구 한강뷰 아파트. 남편 한성그룹 김재호 상무. 전력 백화점 3곳에서 직원 폭행으로 블랙리스트 등재. 소송 이력 5건 모두 합의로 종결. 최근 3년간 직원 폭행 건수 12건. 도연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상습범이었구나. 네, 회장님. 돈으로 무마해 온 것 같습니다. 12건이나. 도연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돼. 네, 회장님. 형사 고소 진행하세요. 합의 절대 불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화점 연구 출입 금지. 전 계열사 모두. 김 실장은 메모했어요. 강남백화점뿐 아니라 전국 8개 지점 모두 말입니까? 그래. 모든 계열사.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성그룹 김재호 상무에게 연락하세요. 도연은 창밖을 봤어요. 무슨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부인이 우리 직원을 폭행한 사실을 알리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세요. 한성그룹이 응할까요? 김 실장은 걱정스러웠어요. 도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안 하면 거래 중단. 네. 우리가 한성그룹한테 연간 얼마나 발주합니까? 약 500억 원입니다. 그럼 알아서 하겠죠.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한성그룹 본사. 김재호 상무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검토하고 전화를 받고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따르릉.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네, 김재호입니다. 상무님, 부회장님께서 급히 회의실로 오시래요. 비서의 목소리. 긴장된 톤이었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바로요. 알겠습니다. 김재호는 전화를 끊었어요. 무슨 일이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부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60대 남자, 날카로운 눈빛, 차가운 표정, 김상무. 네, 부회장님. 김재호는 긴장했습니다. 허리를 숙였어요. 앉게. 네. 김재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회장은 서류를 던졌어요. 탁! 김재호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뭔가? 네. 김재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강남백화점 직원 폭행 사건. 가해자 최유진 김재호 상무 부인. 피해자 박서아 백화점 직원. 요구사항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 불응시 거래 중단 연간 500억 원. 김재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자네 부인이 강남백화점에서 직원 폭행했다더군. 부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야. 부회장은 팔짱을 꼈어요. 강남백화점이 우리한테 공식 사과 안 하면 거래 끊는데. 네. 연간 500억 거래야. 자네 부인 때문에. 김재호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등이 축축해졌어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부인한테 사과하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회장은 서류를 또 던졌어요. 최유진 폭행 전력. 신세계백화점 2회. 롯데백화점 3회. 현대백화점 2회. 강남백화점 1회. 기타 4회. 총 12건. 김재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12건? 자네 부인 상습범이야.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부회장은 비웃었습니다. 자네가 남편이면서 몰랐어? 죄송합니다. 자네가 직접 강남백화점 회장한테 가서 사과해. 네. 그리고 부인은 정신병원이든 어디든 보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알겠습니다. 김재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완전히 굴욕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거래가 끊기면 부회장은 김재호를 노려봤어요. 자네도 책임져야 해. 네. 나가봐. 네. 김재호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았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7시, 김재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200평, 거실에 유진이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쇼핑 채널, 명품 가방을 주문하고 있었어요. 이거 예쁘다 주문해야지. 태연한 목소리. 김재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최유진. 큰 소리. 유진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당신 왔어? 당신 백화점에서 뭐 한 거야? 김재호는 소리쳤어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쿵. 큰 소리.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직원이 잘못해서. 잘못? 당신이 직원 때렸잖아. 그건 걔가 먼저. 닥쳐. 김재호는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500억 거래가 날아갈 뻔했어. 뭐?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남백화점 회장이 직접 나섰어. 거래 끊는다고. 그게 당신 지금까지 몇 번이야? 몇 번을 직원 때리고 다녀. 김재호는 서류를 던졌습니다. 유진의 폭행 전력 리스트. 12건. 12건이나. 나도.
화가 나면 때려도 돼. 김재호는 소파를 발로 찼어요. 쾅! 당신이 한 짓 때문에 내가 부회장한테 불려가서 망신당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거 아니야. 김재호는 유진을 노려봤어요. 내일 당장 강남백화점 가서 사과해. 싫어.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내가 왜 사과를 해? 걔가 잘못했는데. 유진은 고집을 부렸어요. 김재호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안 하면 이혼해. 뭐라고? 유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이혼 서류 내일 보낼 거야.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야. 김재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유진은 혼자 남았어요. 거실, 텅 빈 느낌, 이혼이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3일 후, 강남백화점 회장실, 도연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따르릉, 내선 전화. 회장님, 최유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 그래,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회장님. 도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왔구나. 5분 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3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품 옷이 아니라 평범한 옷. 검은 바지에 흰 블라우스. 화장도 거의 안 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얼굴은 초라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 회장님, 목소리도 작고 떨렸습니다. 도연은 유진을 봤어요. 표정은 무표정. 무슨 일이십니까?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 죄송합니다. 유진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만 봤어요. 회장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안 됩니다. 도연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제발이요.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겠대요. 그건 제 알 바가 아닙니다. 도연은 서류를 봤어요. 유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회장님, 유진은 울먹였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3일 전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과하라고 했죠.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직원을 때렸습니까? 도연은 유진을 봤어요. 날카로운 눈빛. 아니에요. 12번이나 직원을 폭행하고도 정신이 없었습니까? 그건 유진은 말을 잃었어요.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최유진 씨. 네. 당신은 상습범입니다. 돈으로 무마하며 살아왔죠.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번엔 안 됩니다. 회장님, 제발 나가세요. 회장님, 경비 부를까요? 도연의 목소리에 유진은 얼어붙었어요. 더 이상 애원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유진은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직원을 때린 대가는 비싸다는 걸 알았겠지. 일주일 후 법원 폭행 사건 첫 공판 법정안. 유진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도 함께.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원고석에는 서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백화점 법무팀 변호사 3명. 방청석에는 도연도 있었어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쿵. 망치 소리.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50대 남자. 경험 많은 변호사였어요. 피고 최유진은 2025년 3월 15일 강남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 박서아를 폭행했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유진이 서아에게 다가가는 장면, 소리 지르는 장면, 손을 들어 올리는 장면, 그리고 짝! 뺨을 때리는 장면. 선명했습니다. 각도도 완벽. 소리까지 들렸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폭행죄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는 과거 5년간 백화점 직원 폭행으로 총 12건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모두 합의로 종결됐지만 이는 상습적 폭행을 의미합니다. 서류가 스크린에 떴어요. 최유진 폭행 전력. 2020년부터 2025년. 총 12건.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어요.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피고 측 변론하십시오. 유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40대 남자. 하지만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피고는 일시적인 감정 격앙 상태였습니다. 감정 격앙이 폭행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더군다나 상습범입니다. 유진의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은 형량에 참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2시간 후 최종 변론.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수년간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은 고객 앞에서 무력합니다. 반항하면 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그 점을 악용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약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폭력입니다. 엄벌을 요구합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앉았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측 변론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판결하겠습니다. 쿵. 망치 소리. 30분 후 판사가 돌아왔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최유진은 강남백화점 직원 박서아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CCTV 영상과 증인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피고는 과거 12건의 유사 사건을 일으킨 상습범입니다. 유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에 본 재판부는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선고했어요. 피고 최유진에게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쿵. 그리고 피해자 박서아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십시오. 쿵. 망치 소리. 유진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안도했어요. 끝났다. 도연은 방청석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법정 밖. 복도. 서아가 나왔어요.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제 끝났어. 네. 서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안도의 눈물. 도연은 서아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유진의 집.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의 집. 유진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옷까지, 화장품, 액세서리, 명품 가방들. 하지만 이제 의미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 합의 완료, 위자료 영원, 재산 분할 영원. 유진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잘못이 100% 본인에게 있었으니까요. 휴, 한숨, 깊은 한숨. 유진은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자신, 명품으로 치장했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 집, 명예, 돈, 모든 것. 유진은 짐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쾅! 서아는 다시 일터로 돌아왔어요.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휴식을 취한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뺨의 붓기도 완전히 빠졌습니다. 매장 동료들이 박수쳤습니다. 짝짝짝. 서아야, 돌아왔구나. 수고 많았어. 이제 괜찮아? 고생했지?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서아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우리가 고마워. 내가 용기 내줘서.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어. 동료들은 서아를 안아줬어요. 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새로운 매니저가 왔어요. 30대 중반 여자. 이름표 이지영.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서아 씨,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앞으로 잘 부탁해요. 함께 좋은 매장 만들어요. 네. 서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오후 3시. 서아는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에게 화장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수분 공급에 정말 좋아요. 그래요? 한번 써볼게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때 내선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이지영 매니저가 받았어요. 네, 화장품 매장입니다. 네, 회장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아를 불렀어요. 서아 씨. 네, 매니저님? 회장님이 부르세요. 회장님이요? 서아는 긴장했어요. 네. 회장실로 올라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실. 서아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6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빠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부르시는 거지?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띵. 63층.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서아 씨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실 문 앞.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도연의 목소리. 문이 열렸어요. 서아는 들어갔습니다. 회장실 안. 거대한 공간. 천장이 높았어요. 창문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도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서아야, 앉아. 네. 서아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표정.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긴장 풀어. 무서운 얘기 아니야. 네. 차 마실래? 아, 네. 감사합니다. 도연은 직접 차를 따라줬어요. 따뜻한 녹차. 서아는 잔을 받았습니다. 마셔봐. 네.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하고 은은한 맛. 맛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야. 네, 아버님.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도연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서아는 긴장했습니다. 저 뭐 잘못했어요?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너를 승진시키려고 해. 네. 서아는 놀랐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부매니저로. 하지만 저는 아직 경력도 짧고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어. 도연은 서아를 봤어요. 사람 됨됨이지. 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객을 끝까지 존중했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지 않아.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나도 알아. 도연은 창밖을 봤어요. 나도 노숙자 차림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봤어. 경멸하고 무시하고 쫓아내려 했지. 도연은 서아를 봤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 저요? 너는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친절했어. 할머니한테도 까다로운 손님한테도.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게 진짜 프로야. 서아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며느리니까 승진시키는 게 아니야. 네.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직원들도 다 인정해. 도연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서아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응. 서아는 민준을 안았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완전 밝은데? 응. 승진했어. 정말 축하해. 민준도 서아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기뻐했어요.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부매니저래. 대단한데. 우리 여보, 아버님이 승진시켜 주셨어. 아버지가? 역시. 민주는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보. 응? 아버지가 회장님이셨어. 왜 안 알려준 거야? 서아가 물었어요. 민주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기라고 하셨어. 왜?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대. 그렇구나. 서아는 이해했어요. 미안해, 여보. 아니야. 오히려 좋았어. 응? 덕분에 민준이를 진짜 사랑으로 만났잖아. 서아는 웃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민준도 웃었습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2035년. 서아는 이제 40대 중반.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긴 생머리에 우아한 인상.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직함 강남백화점 부사장. 10년 동안 꾸준히 승진했어요. 부매니저, 매니저, 팀장, 부장, 이사, 부사장.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민준도 성장했어요. 이제 전무. 아버지 회사가 아니라 여전히 다른 회사.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준우. 이제 16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어요. 어느 주말. 도연의 집. 85세가 된 도연. 이제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따르릉. 초인종. 누구냐? 할아버지. 저예요. 준우의 목소리. 도연은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어요. 그래, 우리 준우. 할아버지. 준우가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연을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뒤에서 서아와 민준도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며느리. 민준아. 오랜만이에요.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저녁 시간. 서아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든 요리. 불고기, 잡채, 찌개, 나물.
정성이 가득했어요. 아버님, 제가 만든 거예요. 드세요. 고맙구나. 도연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여전히 맛있네. 감사합니다. 준우도 열심히 먹었어요. 엄마 요리 최고. 민준도 웃었습니다. 우리 여보 요리 실력은 인정. 네 사람은 행복하게 식사했어요. 식사 후 거실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준우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대학 어디 갈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거라. 경영학과 갈까 봐요. 경영학과? 네. 나중에 백화점 물려받으려고요. 준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도연도 웃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할아버지가 만든 백화점. 제가 꼭 지킬게요. 고맙구나. 도연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녁 늦게 준우는 먼저 자러 갔어요. 먼저 잘게요. 그래, 잘 자. 거실에는 도연, 서아, 민준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서아를 봤어요. 서아야. 네, 아버님. 고맙다. 뭐가요? 우리 가족이 돼줘서.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복이야. 아버님. 서아는 울었어요.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아버지. 세 사람은 안고 울었어요. 창밖,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을,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아름다운 하늘, 거실 안, 세 사람의 실루엣, 함께 안고 있는 모습,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10년 전 노숙자 차림으로 며느리를 지켜본 회장. 그날의 선택이 가족을 지켰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